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인데요. 어디에 주목해야 봐야 되는 건지 국회 행안위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의원님 이거 지금 생중계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내란 관련된 재판이고 예. 2월 달에 있을 내란 재판의 일종의 예고편 성격이라서 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예. 어디에 의원님은 특별히 좀 주목을 해서 보고 계세요? 오늘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포 영장을 방해했다.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그 특검이 구형을 5년 했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를 하는 소위 올려치기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생각해 보시면 딱 1년 전 1월 15일 작년 예. 1월 15일 날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경호관들에게 총과 칼을 휴대해서라도 막아라. 미사일이 어디 있냐. 라는 식으로 내몰았던 게 윤석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징역 5년밖에 안 된다? 만약에 당시에 누군가 우발적으로 총이라도 한 방 쐈으면 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내란으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범죄를 징역 5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살아있다 엄정하다라는 것을 이번 예. 기회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10년 구형인데 특검의 구형량이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좀 구형량이 약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좀 많이 약했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선고형은 더 나와야 되는 게 맞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아니 근데 이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할 때 최후 진술에서 이 경호처 사유화 얘기하는데 경호관들 다 도망갔다. 근데 뭔 사유화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망간 게 아니라요. 부당한 명령을 회피한 거죠. 예. 생각을 해보시면 경호관들한테 야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들고 들어서 경찰과 싸우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예. 전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 가장 최악의 장면을 꽂으라면 경찰관과 대치했던 경호관들의 모습 당시 작년 1월 그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죠. 당시 윤석열이. 이 어제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경호처가 체포 대응 문건이란 게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체포 전부터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의 지시로 타격대까지 배치하려 했다. 나중에는. 그럼요. 윤석열의 그거거든요? 지시에 따라서 타격대도 배치하고 실제 총기를 들고 언론에 보여줘라. 예. 그리고 우리한테 미사일도 있지 않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라라고 했던 건데 양심적인 경호관들이 그 임무를 피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건 봐도 알 수 있는 건 원래부터 경호처 직원들 자체는 이거를 그렇게 무리해서 막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합법적으로 영장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경찰 공권력이 들어갔던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예. 경찰이 조사할 게 있다고 영장 집행 받아서 나왔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이제 오늘 저 선고가 나면 뭐 선고형도 선고형이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유하면서 이유를 다 설명하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경호처에 대한 사유화 논란 이게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조사를 하셨고 네. 이번 이 경호처 사유화 논란 이게 사병이죠 일종의. 사병화 시킨 거죠. 예. 이 논란 남긴 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예. 영부인 라인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경호처는 예.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경호처 내에도. 그럼요. 예. 김건희 라인인 게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호관들이 참 이게 담기도 싫은 예를 들어서 뭐 예. 현정 생일 파티니 노가바니 작살 파티니 어떻게 경호관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병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노비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경호관들이. 예.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었지만 김건희 윤석열이 있었지만 실제로 김성훈 김용현 등 경호처 지휘부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지 경호처가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김성훈 전 차장은 특검 공소장에 보면 예.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라는 지시와 독려를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철저하게 처벌해야죠.
그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른바 뭐 김건희 라인의 핵심, 네. 그 다음에 이 경호처의 사병화의 네.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처 창설 이래로 가장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실제로 자기 라인을 만들고 그 자기 라인이라는 게 바로 김건희 라인이었거든요. 예. 만들어서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몰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혹시 의원님 저 조사한 거 좀 있으신가요? 단순히 뭐 승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김성훈 전 차장은 통신이 특기였습니다. 통신이요? 네, 통신이 특기였는데 예. 소위 말하는 비화폰을 담당하는 쪽이었죠. 예. 그런데 김건희가 등장을 하면서 예. 핵심 권력이 어디 있다는 걸 안 거죠. 어.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으로 스스로가 정하면서 예. 당시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었잖아요. 맞아요. 김용현에게 대해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고 음흠. 그리고 통신 라인과 인사 보직을 받았던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김건희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내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1심 선고 엄정한 저 판결 있겠죠. 그리고 이 한 달 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진짜 본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오는데 이제 특검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형 구형을 했거든요. 네. 무기징역 구형파, 사형 구형파 치밀한 논란이 있고 논고문도 2개를 준비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검이 사형 구형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저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크게 없죠. 핵심은 윤석열에게 최고의 처벌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저는 뭐 지기현 판사가 이제까지 뭐 침대 재판이니 그리고 변호인한테 끌려가는 거니 구속 취소니 여러 가지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예. 선고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왜냐하면 예. 윤석열에게는 감경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자백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산무 재판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예. 더 이상 처벌을 가중할 게 없은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아니라 지기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는 뭐 깎아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형 이 선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죠. 이게 왜냐하면 최고형이니까 같은 예. 거라고 봐야 되니까. 거기서 뭐 이제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될 리는 전혀 절대 없다. 일각에서는 뭐 30년형으로 감경될 우려들을 표하는데 예. 그럴 일이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멈 무기징역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예. 이 의원님 어제 이제 국회의회에서요 민주당의 추진 중에 2차 특검 법안 이게 상정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내란몰이로 지방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미진한 게 있으니까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의 보시기에 제일 미진한 부분은 어디 있기 때문에 이게 3대 특검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 김건희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예. 집사였던 사람이 184억을 펀딩했다. 자금을 모았다라는 건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한 명을 보고 유수의 대기업에서 184억을 내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뒤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대가를 밝혀야죠. 돈을 모았던 것은 밝혀냈지만 예. 왜 184억을 내놓았냐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즉 꼬리는 밝혀냈지만 몸통을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내란 특검도 예. 마찬가지인데 검찰 출신들은 요리조리 다 피해갔습니다. 생각해 그래요? 보시면 네, 예.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내란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모를 수가 없죠. 특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에 반대한다 그래서 국방장관에서 잘렸던 사람이잖아요. 신원식 실장이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길어지면 뭐 피로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불법 내란의 진실을 묻어놓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밝혀야죠. 자, 그런데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저 필리버스터는 종료는 되겠지만 일단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시작을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한다는 거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공조를 위해서 지금 귀국한다는데 야당의 이런 거센 저항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물론 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게 예. 역설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건 단 하나 아닙니까? 뭐요? 보수 강경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것 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 내란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자는데 이게 목숨까지 걸고 단식할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장동혁 대표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는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당 밖의 세력 즉 이준석과 연대하고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는 그런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연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치기 위해서 그럼요. 단식을 농성을 들어가는 일종의 거다. 이의제의 비슷한 전략까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희재요. 네.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보면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특검이 필요하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하는 명분도 종합특검 막는 것도 있지만 통일교 특검하고 이거 저 뭐죠? 공천원급 특검 받아라. 요 얘기인데 이거 끼워넣기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끼워넣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2차 종합특검 받고요. 예.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를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 신천지까지 넣어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예. 아니 조사를 더 많이 하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예. 2차 종합특검도 불법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고 통일교 특검도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조사를 더 제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어때요? 의원님. 그러면 공천원금 의혹 특검 이것도 하자 그러거든요. 공천원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경찰이. 예. 그런데 그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야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내란이나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예. 전혀 경우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의원님 예전에 그 두루킹 특검 때 보면 막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막 단식 농성할 때 막 지금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원내대표 가서 막 말리고 뭐 이렇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하면 조금 약간의 부담, 뭐 압박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식이라는 게요. 예.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명분과 하나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자라든지 예. 예전에 김대중 전 뭐 아니면 광주항쟁을 진상규명을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하는 게 불법 내란을 감추겠다는 거잖아요. 불법 내란의 특검을 멈추게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습니다. 저는 동의할 일이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은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가서 손 좀 잡아줘서 이렇게 좀 단식을 멈추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할 고려도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뭐 지도부의 판단의 몫이고요. 그 예. 부분은 뭐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예요. 네. 여당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한 심정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 인사들의 입각을 제안했었습니다. 막 그때도 보도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그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불발됐단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 등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하지만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 통합을 하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상처를 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청문회까지 가서도
의혹을 해결 못한다면 저는 뭐 후보자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혜원 후보자가 자진 일단 사퇴를 맞다. 청문회까지 가봐야죠. 그래 가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예. 그래도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결단하셔야죠. 무조건 쉴드 쳐주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정책 의혹 있었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예,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어제? 정부 추진단에서 나와서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몇몇 의원들이 내용을 질의하는 정도였고요. 예.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참여하는 장시간 끝장 예. 토론을 뭐 아마 생중계 또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걸 통해서 좀 당의 방침을 정해가자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이거요, 의원님 행안위 간사시니까 이거 맞습니다.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 행안부 장관 밑에 있고 결국 행안위 관할이잖. 저희가 거죠. 처리해야 될 법안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안이 뭐 대통령과 뭐 정부의 뭐 고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우선 예.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이름만 바꿔서 특수청이 되는 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득권은 철저히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법안 심의를 할 거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수청의 일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